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의 한적한 산천골. 천석군 부자로 떵떵거리던 여진사가 일찍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상처를 하는 3년의 시간 동안 유지하던 호라비 생활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아들, 딸들도 모두 세간을 내보낸 마당에 더는 호라비로 세월을 보내기가 영 적적하던 여진사는 발빠르게 외파를 들여 재취에 대한 계획을 굴려보기 시작했지요. 걸리적거리는 자식들도 모두 분가했겠다. 집안 곳간에는 사시사철 곡식이 끊이지 않는 천석군이겠다. 여진사의 재취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뒤 고을의 최대 관심사이던 천석군 여부자댁의 안방을 차지할 세마님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고을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혼례식을 구경해보고 있으려니 꽃가마에서 내리는 30대 초반의 아리따운 여인의 자태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진사댁으로 재취온 이 상주댁은 그야말로 깊은 숲속의 사슴을 닮은 촉촉한 눈망울에 오똑하게 솟은 콧나라며 험한 바칠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 보이는 백옥 같은 뽀얀 피부에 수학철을 맞은 듯한 자두같이 붉은 입술을 하고 있으니 그 자색이 몹시 뛰어나 이를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 모두가 수군거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지요. 여진사, 저 양반이 저거 상처한답시고 3년을 아주 짠내나게 보내더니만은 부처 자리로 저런 미인을 들여놓으려고 그 야단을 떨었던 게로구만. 얼씨구, 이 사람아! 이거 남의 집 경산한 혼사 앞에서 어찌 그런 지독한 소리인가? 자네 혹시 저 집 새안방마님의 자색이 빼어난 게 부러워서 배라도 아픈 게야? 하긴 자네 마누라 용모를 보자면야 가히 그럴 수도 있겠구만. 아니 매야? 이 사람이 이거 생사람 잡지 마시게. 그러는 자네 마누라는 어디 그 박색함이 소문나지 않았다던가? 뻔히 하는 것을 두고 어찌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인가? 상주댁이 둥그런 턱선을 치켜내리며 수줍음을 뒤로 한 채 제 넓은 이마와 반듯한 인중을 뽐내며 혼례식을 수놓으니 사람들은 그녀의 관상에서 마치 부귀영화를 타고난 듯한 기품이 줄줄 흘러넘치니 가히 천석군 부자댁의 새로운 안방마님으로 손색 없는 인물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온 고을이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린 그날 밤, 이른바 여진사와 상주댁이 첫날 밤을 치른 밤이었지요. 허나 이 여진사댁에 느닷없는 비보가 날아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첫날 밤을 치른 여진사가 비명행사로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아닌 밤 중 홍두깨 같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괴팍한 비보를 소재 삼은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마을의 아낙네들은 상주댁의 미모를 시기한 여진사의 전부인 홀령이 강림하여 여진사를 길동무로 데려갔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었지요. 사람 팔자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니만 저리 어여쁜 후처를 맞이한 그날의 일이 비명행사로 가버리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아, 그러게나 말일세. 참으로 오싹하기 짝이 없는 병고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소? 이렇듯 급작스러운 여진사의 비명행사를 두고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던 와중 평소 돌다리도 남이 두들기고 건너는 것을 본 이후에야 건너는 조심스러운 성미를 지녔던 여진사가 이 혼인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진사가 생전 항시 시주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많은 흥망성쇠의 조언을 구하던 한 노승이 절간에서 내려와 장례식장에서 밝힌 사실이었지요. 본래전 새로이 안방마님이 되실 분의 관상을 받으린 적이 있소이다.
타고난 팔자가 몹시 드세고 사나워 그 어떤 장정의 사내도 그녀의 배 위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라 사료되는 괴가 나오고 말았지요. 이를 여진사에게 이르며 올례를 진행하지 마시라 신신당부를 하였으나 여진사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권고도 따르지 않아 그대로 일을 진행하고는 참변을 당하고야 말았소이다. 해당 사실이 고을 전체에 퍼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짙어지자 여진사의 3년상을 치러내는 동안 상주댁은 쥐 죽은 듯 얌전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괴이한 소문의 중심에서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바닥에서 가장 듣기 거북하였던 것은 바로 간악한 상주댁이 사실은 부잣집의 재산을 노리고 재취를 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위해 칩거를 택했던 것이지요.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초야에 서방을 황천으로 떠나보낸 아픔을 뒤로한 채 기나긴 3년의 시간을 칩거하며 보낸 상주댁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며 마침내 바깥 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주댁을 발견한 고을 사람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녀의 빼어난 자색, 아니, 오히려 남편을 여인 이후 더욱 오묘하게 무르익어 있는 그 서늘하고도 기묘한 자색에 혀를 차며 말을 얹어댔습니다. 이봐, 저기 상주댁이야. 상주댁이 드디어 집에서 나오는구만. 3년상을 지내고서도 어찌 저리 얼굴빛 하나 잃지 않았는가? 나는 소름이 다 돋아나는구만. 저렇게 곱고 자색이 넘치는 여인네가 사실은 남자 잡아먹는 배겨우 팔자였다니 말일세. 그나저나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아니, 무슨 소문? 알고 보니 여진사만 상주댁위에서 초상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더군? 상주댁이 첫 시집을 가서 치른 초야의 말이야. 그 첫신랑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상주댁 위에서 복상사를 했다는구먼. 이렇듯 괴이한 소문이 꼬리를 물게 되자 상주댁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또다시 집안으로 칩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주댁이 여진사가 남기고 간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과 하녀들을 거느린 채 바깥의 세상과는 담을 쌓고 조용히 지내며 여진사의 비명행사도 천천히 지워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맙소사,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이 댁에서 또다시 급사의 비보가 새어나오지 않았겠어요. 이번에는 상주댁의 집에서 이런저런 대소사를 총괄하던 훤칠한 젊은 집사가 그만 안방에서 급사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상주댁의 배 위에서 복상사를 하고만 것이지요. 이어진 소식에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녀에 대한 비난을 채 퍼붓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고을에서 유일하게 상주댁을 드나들던 박물장수가 훤한 대낮에 상주댁의 사랑방에서 그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연속으로 쏟아지는 참으로 섬뜩한 부고에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분노에서 공포로 얼어붙어 상주댁에 대한 소문이 동구밖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지요. 빼어난 자색을 바탕으로 그가는 아름아름 상주댁을 넘보던 사내들이 몰래 그녀의 집 담벼락을 넘고는 하였으나 이렇듯 상주댁과 엮인 남정네들이 하루가 다르게 운명을 달리하며 나가떨어지니 이제는 사정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사내들도 상주댁을 넘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제 목숨까지 걸어가며 상주댁의 자색을 취하고 싶었던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마치 살아있는 귀신이라도 대하는 듯 잔뜩 겁을 집어먹으니 상주댁의 집으로 머슴살이를 자처하는 사내들도 있을 리 만무했고 그나마 있던 집사와 하인들도 죄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인적이 끊겨버린 상주댁의 드넓은 기와집은 흉흉한 정막만이
감도는 고을 최고의 살아있는 흉가로 전락하게 되었지요. 도대체 내 팔자에 어찌 이런 고약한 살이 붙어 나를 품은 사내들이 이다지도 나자빠져 나간단 말인가? 정령 저주받은 몸이로다. 상주댁은 깊은 한숨을 토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상주댁의 대궐에 거미줄이 늘어가며 기이한 몰골을 자아내던 어느 날, 집도 절도 없이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저작거리 노름꾼 행색의 건달사내 하나가 술에 거나하게 취한 몰골을 하고는 상주댁의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참 전에 주막에서 여러 사내들이 상주댁에 얽힌 소문을 이야기하던 것을 듣고는 자신이 상주댁에 서려 있는 이른바 저주처럼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위인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사내였지요. 이봐, 누군지는 모르겠다만 아서시게. 어디 그 가벼운 마음으로 덤볐다가 목숨 날아간 사내가 몇인 줄이나 아는가? 그 옆편네는 그야말로 사내 잡아먹는 백여시가 달라붙은 존재란 말일세. 저작거리의 남정네들이 그를 만류하며 쓸데없는 객기 부리지 말라 충고하였지만 건달사내는 콧방귀를 끼며 연거푸 탁배기를 들이키고는 결국 이 시간이 되자 기어이 상주댁의 집 앞까지 나타난 것이었지요. 허우대가 튼실하여 기골이 장대한 건달사내가 오밤중에 찾아와서는 대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쳐대고 있으니 상주댁은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이보십시오. 상주댁, 내 부인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리 찾아왔으니 박대 마시고 들여보내주시기 바라오. 보시는 것과는 달리 나는 시정잡배 혹은 저작거리 왈패나 해먹던 놈팽이가 아니외다. 일자무식이 것만 같던 사내가 제법 예를 갖추어 정중하게 말을 이어나가자 그를 경계하고 있던 상주댁이 대문 밖으로 나서며 눈물이 잔뜩 고인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많으니 그만 돌아가 주셔요. 우리 집 그리고 제게 들여온 수많은 악소문을 익히 알고 계시질 않습니까? 더 이상 이 집에서 사내가 죽어나가는 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터, 그럴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오. 건달사내는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상주댁을 안다시피 들어올리고는 안방으로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대성통곡을 터뜨리며 제발 돌아가달라 읍소하는 상주댁을 건달사내가 천천히 껴안으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엉망의 얼굴로 슬퍼하던 상주댁이 얼굴을 발그스름 붉히며 사내를 올려다보았지요. 또다시 나의 품에서 비명행사로 황천여행을 떠나는 사내를 결단코 다시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발 더는 저를 욕보이지 마시고 조용히 돌아가 주셔요. 건달사내는 그녀의 마지막 쥐어짜낸 듯한 부탁마저 무시한 채 상주댁을 품에 껴안고는 금치미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건달사내와 상주댁은 온몸에 오장육부를 불사르며 격렬하게 운우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주댁이 일찍이 맛본 적 없는 지축이 크게 뒤흔들리는 모양새의 격정적인 거사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들보가 무너져 내릴 기세로 밤을 꽃 피우고 난 다음 상주댁은 건달사내의 질펀한 기회에 힘껏 요동치던 심장이 차게 식는 기분이 들어 대뜸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건달사내는 멀쩡하게 살아있었지요. 내 말하지 않았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해도 좋소이다. 그리 말한 사내는 깜빡 눈을 붙일 새도 없이 다시금 상주댁을 몰아세웠고 동창이 밝아올 때까지 지축을 흔들며 거대한 절구대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건달사내는 당당히 이 집의 대주가 되었답니다. 상주댁은
자신의 지독한 팔자에 들이운 그림자를 거짓말처럼 가시게 만든 사내를 말 그대로 하늘처럼 떠받들었지요. 기나긴 독수공방과 칩거의 세월을 보상받듯 행복에 겨운 나날을 보내던 상주댁이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제 새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대체 어찌하여 서방님께서는 제 끔찍한 팔자에도 이렇듯 건장이 무탈하신 것인가요? 저를 품었던 사내들은 하나같이 새벽동이 터오기도 전에 길게 혀를 빼물고 황천으로 향하고 말았는데 서방님은 이렇듯 단 한 번의 꺼림칙한 기세도 없이 굳건하신 연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소첩 너무나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매우 겁이 나는 것이어요. 그 비결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새서방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크게 웃고는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입을 열었지요. 임자의 사주팔자에 요사스러운 그늘이 끼었다고 한들 그간 그들은 모두 임자의 배에 의해서 명을 달리하지 않았소? 즉 다시 말해 목상사의 마수에서 피하지 못한 게지. 천지의 이치가 그러하여 임자에게 정해진 팔자가 내정되어 있다면 하늘과 땅만 뒤바꾸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 아니겠소? 당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표정의 상주댁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새서방이 희죽거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간 우리가 운우를 펼치며 지락을 나누었을 때 한 번이라도 내가 임자 위로 올라탄 적이 있소이까? 늘 임자를 내 위로 올려 마치 승마의 모양새처럼 거사를 치러 오지 않았겠소. 그것이 비결이오. 새서방의 말에 생각에 잠겨있던 상주댁의 양볼이 다시금 붉게 물들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이들이 겁을 집어먹은 천지의 팔자를 이겨내고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오랫동안 천수를 누렸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